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.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또 미루고 있는 거죠. 내일 하면 되지, 나중에 해도 되지. 그러다가 마감 전날 밤 새우면서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하는 패턴 몇 번째인가요?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의지력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만 반복하고 있거든요. 20년간 동기부여와 수행 능력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가장 효과적인 미루기 극복 방법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?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. 이 일을 어떻게 할까? 언제 할까? 어디서부터 시작할까?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뇌는 이미 지쳐버리거든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제안드리는데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해버리는 겁니다. 스케줄에 적어놓지 마고 메모해두지 말고 그냥 즉시 처리하세요. 저녁 먹고 식기세척기 돌리기,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두세 개 정리하기, 답장해야 할 짧은 메시지 보내기, 이런 것들 말이죠. 왜 하필 2분이냐고요? 누구나 120초는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뇌가 저항감을 느끼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시간이라서 미루기 본능이 작동할 틈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2분 규칙의 진짜 힘은 큰 일에 적용할 때 나타납니다. 며칠 걸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보죠. 전체를 생각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텐데 그냥 2분만 해보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. 2분 후에 그만둬도 되니까 일단 시작만 하는 거예요. 신기한 건 대부분의 경우 9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된다는 점이거든요. 제 경험상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. 관성의 법칙처럼 정지해 있던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어렵지,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.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. 특히 환경이 문제일 때 그렇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이 손 닿는 곳에 있고 게임기가 눈앞에 있고 넷플릭스 알림이 계속 뜨는데 집중력을 유지하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주문이거든요. 의지력으로 버텨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.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데 참가자들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를 주고 수행 능력을 측정했어요. 한 그룹은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다른 그룹은 책상 위에 뒤집어서 무음으로 해놓았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폰을 다른 방에 둔 그룹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뒤집어 놓고 소리를 꺼도 그냥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뇌의 자원을 소모한다는 겁니다.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알고 나서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. 글을 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폰을 아예 집안에 두고 차고 사무실로 갑니다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. 카페나 도서관에서 유독 집중이 잘 되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. 익숙한 방해 요소들이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 뇌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.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.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바꾸세요. 이제 조금 다른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미루기와 싸우는 게 꼭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거든요.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. 와튼 경영대학원의 KT 밀크만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묶어버리는 방법이에요. 핵심은 좋아하는 활동을 오직 그 일을 하는 동안에만 허락하는 겁니다. KT 교수 본인의 사례가 재밌는데 당시 헝거게임 소설에 푹 빠져 있었는데 운동하러 헬스장 가는 건 너무 귀찮았대요. 그래서 자신과 거래를 했죠. 헝거게임 오디오북은 오직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만 듣기로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헬스장 갈 핑계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. 귀찮은 운동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.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험해봤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. 이렇게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헬스장을 51% 더 자주 갔거든요. 절반 이상 증가한 거죠. 더 인상적인 건 운동을 더 즐겁게 느꼈다는 점이에요. 좋아하는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시간이 훅 지나가니까 운동의 지루함이나 힘든 느낌이 훨씬 덜해진 겁니다. 당장 적용해 볼 수 있어요. 밀린 이메일 처리해야 하면 좋아하는 음료를 그때만 마시기로 하세요. 빨래 개야 하면
그때만 좋아하는 팟캐스트 듣기로 하는 거죠. 하기 싫은 일에 좋아하는 것을 엮으면 뇌가 그 일을 보상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는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루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. 일주일 뒤 마감이라고 하면 현재의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놀죠. 고생은 미래의 내가 할 테니까요. 그런데 미래의 나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.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자신과 연결감을 느낄수록 현재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.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미래의 후회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해보죠. 마감이 일주일 남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. 지금 머릿속으로 마감 전날 밤으로 가보는 겁니다. 늦은 시간이에요. 피곤합니다. 근데 일은 아직 안 끝났어요.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있죠.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그 느낌을 실제로 느껴보세요. 불쾌하죠. 그 상상 속 불쾌함이 바로 지금 행동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. 이게 잘 안 맞는 분들은 반대로 해도 돼요. 일을 끝낸 후에 자신을 상상하는 겁니다. 해방감, 뿌듯함, 스트레스 없이 쉬는 그 기분을요. 미래를 선명하게 그릴수록 현재의 행동력이 올라갑니다. 미루는 또 다른 큰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예요. 마치 산 아래에서 정상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거죠. 뭔가가 복잡하고 어렵고 지루해 보이면 뇌는 본능적으로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. 잠깐의 안도감을 얻으려고요. 이때 필요한 게 큰 산을 작은 언덕들로 쪼개는 작업이에요. 하나의 거대한 과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. 그리고 각 단계를 끝낼 때마다 성취감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죠. 제가 책을 읽을 때 이 방법을 항상 씁니다. 앉아서 300페이지를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대신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하죠. 한 장의 핵심 포인트 3개 정리하기, 더 잘게 쪼개면 도입 단락 초안 쓰기 정도요. 이런 작은 과제 하나하나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 그 자체로는 전혀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. 구체적이고 명확하니까 미루게 만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. 아직 안 읽은 299페이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단락, 바로 다음 문장에만 집중하는 겁니다.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이걸 진전의 원리라고 불렀어요. 아무리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을 이루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가 올라간다는 거죠.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는데 사실 미루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.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깨기 쉽잖아요. 누가 알겠어요. 나만 알지. 근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거든요. 그래서 목표나 마감일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말해서 책임감을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. 의도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평판이 걸리게 되니까요. 미루기가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이 붙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일을 끝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. 저도 이 방법을 자주 써요. 글이 안 써지고 자꾸 미루게 될 때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. 월요일까지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요. 보낸 순간 끝난 거예요. 월요일이 되면 편집자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못했다고 변명 이메일 보내는 게 그냥 글 쓰는 것보다 훨씬 괴로우니까요. 직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. 팀 회의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분석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라고 말하면 사실상 마감이 확정되는 거죠. 대담하신 분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됩니다. 이번 주 3번 달리기 하겠습니다. 라고요.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. 연구 결과를 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달성 확률이 약 65%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성공 확률이 95%까지 올라갑니다. 거의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.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확인받는 것만으로 성공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공개 선언을 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세요.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하지. 이거 못하면 벌을 받겠다.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. 두려움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
응원과 지지로 끌어당기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동기가 떨어지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정말 단순합니다. 5개만 더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. 5분만 더, 5페이지만 더, 5문장만 더. 과제에 맞는 단위로요.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 작은 한 발짝이죠. 두꺼운 보고서 읽다가 쉬고 싶을 때 5페이지만 더 읽고 쉬자고 하는 거예요. 달리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5분만 더 뛰고 천천히 걷자고요. 5이라는 숫자는 할만해 보일 정도로 작으면서도 실제로 진전이 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. 재밌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5개를 하고 나면 또 5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게 5개씩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꽤 많이 와 있습니다. 설령 정말로 5개 후에 멈추더라도 그만큼은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. 어떻게 해도 이기는 게임입니다.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긴 여정의 무거운 느낌을 피해가는 작은 정신적 트릭이기 때문이에요. 앞서 말한 2분 규칙과 같은 원리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거죠. 전체를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작은 체크포인트까지만 가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체크포인트들이 쌓이면 결국 끝에 도달하게 되죠. 덤으로 얻는 게 있어요. 5개만 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그만둘 지점보다 조금 더 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. 집중력과 작업 능력의 한계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. 미루기는 완고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적은 아닙니다. 완벽한 생산성 기계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. 매일 조금씩 덜 미루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쉴 때는 찝찝한 죄책감 없이 쉬는 게 목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 하나만이라도 써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.